네, 11월 21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5장 대비 전략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장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더 강하거든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제 눈에 띄게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연중 고점 대비해서 지금 5%가 넘게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느끼기에는 미국 증시는 뭔가 지금 완전 날아다니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우리 시장은 뭔가 아직도 좀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시장이 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5장 또 한 줄 레시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 키워드를 통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5장에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면 좋을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서 5장 대비 전략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오셨을까요? 뭐 오늘 키워드는 또 이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이 에코라는 브랜드가 정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약간 로맨스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되고 나서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에코프로 머티 앞에 또가 붙었죠.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 상한가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또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29% 이상 상승을 좀 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공모 시장 자체에서 조금 이제 희망 밴드가 좀 낮게 설정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에코프로 머티나 사자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을 좀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약간 좀 한국판 밈 주식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아쉽게도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 흐름을 다른 2차 전지 소재 장비 기업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하면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키워드.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도 지금 꽤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삼천당 제약이 이제 유럽 5개 국가에 또 뭐 기술 이전, 뭐 판권 계약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새삼 다시 한번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강하게 좀 움직였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되고 있다. 연말로 가면은 또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어요. 왜냐면 내년 1월 달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작년 연말에 레고캠 바이오가 또 조 단위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기술 이전 계약이 또 성사될 수 있을 만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AI로 직진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오픈 AI의 이제 창립 멤버인 샘 올트만, 네. 뭐 AI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네. 몸값이 오히려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오픈 AI 주요 주주들과 직원들은 다시 아버지 데리고 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MS로 합류한대요. 네, 그러니까 MS로 합류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MS로 이제 합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오픈 AI로 다시 컴백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샘 올트만을 필두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치면서 AI 기업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AI 반도체 쪽, 한미 반도체가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AI 솔루션 기업도 오늘 장 초반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막 이제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중반 이후로 이제 가면서 사실상 이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윗골이 좀 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AI 쪽,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AI 솔루션 이런 AI 생태계, AI 이제 밸류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그래도 오늘 키워드 세 가지 다 네. 약간 성장주, 코스닥 시장에 또 맞습니다. 상장된 종목이라서 네. 코스닥 상장된 그런 성장주를 노려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종목들은 제가 이제 뭐 또 그런 성장 섹터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한 줄 레시피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수 더 갑니다.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좀 시장에 말씀을 대한 좀 드리고 뷰를. 싶습니다. 네, 이게 어제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 해드릴 때 이번 주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이제 드렸었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 미국 증시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좀 쉬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혼자 아주 빠르게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연중 고점을 어저께 한번 넘겼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나 뭐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대만 이런 이제 신흥국 시장은 선진국 시장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미증시가 좀 쉬어간다거나 좀 숨고르기를 할 때 오히려 이제 외국계 자금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조금 강한 배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오히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오히려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연중 최고가까지 올라왔는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950이 연중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재 지금 817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고가 대비해서도 아직도 거의 한 1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간다라고 보고 성장 섹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좀 배팅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영미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픽해왔는지는 제가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더 상승하길 기대해보면서 그 전에 괜찮은 종목들을 또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1월 1일에 편입했던 칩셋 미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권리락이 발생해가지고 가격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칩셋 미디어가 현재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짜봐야 될까 고민이 되거든요. 네, 11월 첫째 날에 소개를 해드렸던 맞아요. 종목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권리락이 됐잖아요. 100% 이제 무증을 하면서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11월 1일 날 편입할 때 이제 36,000원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2로 딱 나누면 18,000원이 이제 매수가가 되는 거죠. 오늘 최고가가 25,800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40%가 훨씬 넘게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권리락에 따른 이제 어찌 보면 좀 착시효과죠. 가격이 조금 싸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한 점도 있겠지만 오늘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ARM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칩셋 미디어가 실적 성장세도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비디오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이제 몸값이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류의 기업들이 오늘 제법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텔레칩스도 오늘 칩셋 미디어 쫓아서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동반해서 지금 순조로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AI 칩과 관련된 시스템 온 칩을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BM 수혜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오히려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오늘 시장의 가장 좀 큰 특징으로 한번 꼽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칩셋 미디어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또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또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어제도 리뷰했던 종목인데 네. 셀트리온 제약 10월 23일에 편입을 하면서 64,000원대에서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지금 88,000원, 약간 9만 원도 한번 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어제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단기적으로는 9만 원, 네. 중기적으로는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네, 요즘에 맞아요. 제가 무슨 셀트리온 그룹 뭐 전도사는 아니지만
무료 방송할 때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가장 먼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소개해드려요.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효과를 뭐 하루 이틀 1, 2주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꾸준하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동반해서 같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왜 셀트리온 제약인지를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양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2차 합병을 할 때는 합병법인 셀트리온과 남아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이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제약은 그동안에 이제 입지를 봤을 때는 그냥 뭐 유통 전문 회사이기도 하고 뭐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합병과 내년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합병법인 자체가 해외 법인 위주로 이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국내 이제 로컬 이제 사업은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목표가는 뭐 9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다 왔거든요. 차익 실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길게 보실 분들은 10만 원 이상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서 HLB라든지 뭐 레오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쪽에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5호장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금 가격도 딱 이쁘게 자리에 딱 지금 사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 12만 원에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가 단위가 이제 100원씩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12만 원, 15만 원 이런 종목들도 호가가 이제 100원으로 움직여서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한데요. 어쨌든 12만 원 딱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 왜 제가 지금 종근당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별도 기준으로 종근당은 이제 또 계열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종근당 자체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 기준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3,952억 거의 한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531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야말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중요한 건 OPM, 영업 마진이라고 하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영업 마진 10% 넘어가는 회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무려 13%가 넘었기 때문에 수익성도 정말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지속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내내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PM. 최근 3개년간의 평균적인 이제 OPM을 보면은 한 7%에서 9% 정도 됐었는데 이번 분기에 10%를 훌쩍 넘겨서 13%를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단순히 또 종근당이 이런 이제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도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종근당이 상당히 좀 크게 시장에 좀 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스의 이제 제약기업 노바티스하고 무려 총액 1조 7,302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이 CKD51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물질로 보면은 이제 히스톤 디아세틸아제6라고 하는 요 이제 몸속에 있는 효소거든요. 이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이에요. 희귀의약품으로 지금 이미 지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에서 내년에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상 기술 이전 계약 자체가 임상의 단계가 진척이 되면 진척이 될수록 유일되는 마일스톤의 이제 규모가 크고요. 특히 이번에 종근당의 기술 이전 계약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었던 이유는 상당히 큰 계약금 때문이었어요. 계약금 자체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보통 우리가 한미약품도 여러 건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만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들이 반환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약을 할 때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반환 의무가 없는 이제 계약금 조항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종근당이 이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쓴 비용보다도 더 많은 이제 계약금을 이제 수취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한다. 정리를 좀 해보면 종근당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제약기업, 뭐 전문의약품 만드는 기업, 유통하는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신약 개발 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고 빅파마들과의 이제 신약 개발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이제 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나서 아주 강하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뚫고 주가가 거의 14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한 2주 동안에 지금 눌림목 조정을 아주 잘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2만 원 정도를 눌림목 공략하는 포인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14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 바로 오늘 종근당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14만 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14,910원 현재가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업 이름이 상당히 좀 긴데요. 네.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지난 이제 8월 달에 상장돼 가지고 오늘이 딱 이제 3개월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날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신규 상장 종목들 우리가 오버행 뭐 우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되는 기업들은 아무리 오버행 이슈가 있고 또 개인들의 뭐 신용 비중이 높고 뭐 공매도 비중이 높고 이러더라도 갈 종목은 저는 결국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적인 이슈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정도로 3개월 이제 락업이 걸려 있던 물량들이 풀리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면 주가는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 외에 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핵심적인 가치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런티어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갔고 로봇 관련된 이슈나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특히 이 자율주행의 레이더, 뭐 라이다 이런 이제 자율주행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비모빌리티용 4D 이미징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차량용 이제 4D 이미징 이제 레이더를 생산하고 양산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주목을 좀 받았던 이유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드론용 레이더를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되게 많이 수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는 사실 이번에 전쟁이 터지고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 때도 이제 겪어봤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때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망이 교란되고 해당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왔었잖아요. 최근에 드론용 이제 레이더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하게 이제 드론용 레이더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인가 동시에 사실상 이런 이제 공급망 리스크에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거예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용, 비모빌리티용 이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전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GM이라든지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과 자율주행 이제 상용화 테스트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칩셋 미디어도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런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전기차가 이제 수요 둔화의 어떤 부진의 늪에 좀 빠졌잖아요. 뭐 물론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만은 사실상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전기차의 가격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이제 자동차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 혹은 뭐 ADAS와 같은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얼마나 좀 잘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이제 수요를 결정하게 될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ADAS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센서류와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충분히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오늘 오후장에 한번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스탁벅스 오후장 레시피와 원샷 스페셜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